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학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문제를 한 회당 이제 20문제씩 해가지고 연습을 할 것이고요. 이 문제 수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어떤 환경직 수준보다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론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 문제에서 자체적인 이제 오타라는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문제 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이제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이 내용 자체들을 한번 우리 잘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회차입니다. 1회차 1번. 물 1000g에 다음 물질을 각각 1몰씩 녹였을 때에 어느 점이 가장 낮아지는 물질은 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 어느 점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쪽 파트에서 기반하는 건 이제 묽은 용액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죠? 묽은 용액이라는 건 뭐였죠?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안에 종류보다는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끓는 점은 좀 더 올라가고 어느 점은 좀 더 내려가고, 그죠? 맞죠? 증기압도 내려가고 뭐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몇 개 공식은 좀 기억을 해야죠. 자, 보통 우리가 델타 T B라고 하면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 그래가지고요.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끓는 점 올라간다는 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끓는 점 오름 상수, 맞죠?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델타 T F 어느 점이 내려가는데 어느 점은 몰랄 농도 곱하기 K, F, 이건 각각 용매에 의한 상수입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죠. 요 M이라는 건 뭐지? 몰랄 농도입니다. 그 몰랄 농도의 정의는 뭐였죠? 몰랄 농도는 용매 1kg당, 그죠? 용매 몇 킬로? 용매 1kg,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뭐지? 용질의 몰수, 자, 이게 몰랄 농도야, 그죠? 용매라고 하면은 물이다라는 거지 용액이 아닙니다.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이렇게 반토프 상수라 그래서 뭔가 넣으라 그랬죠? 뭔가 넣으라 그랬어. 자, 이 뭔가 넣는 이 반토프 상수가 뭘 의미한다는 거죠? 입자 하나를 놨는데 이게 전해질이라서 두 개로 쪼개지잖아.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입자수만큼의 개수를 집어넣어서 끓는 점 오름과 내림을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또 간단하게 보면요, KB라는 상수값, 그죠? 끓는 점 오름 상수와 어는 점 내린 상수 값은 용매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변화가 없고, 결국은 몰랄 농도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럼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랑 비례하니까 결국 용질의 몰수가 관여하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용질의 몇 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온화되는 정도까지도 고려를 해서 요 반토프 상수만큼의 개수를 곱해주면 얘네들의 온론 현상이 더 크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조건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거기 포도당 1번 보는 경우에는 C 6개, H 12개, O 6개 포도당이죠. 요거는 이 집어넣으면 이 입자가 다 쪼개지는 게 아니지. 이런 건 하나의 덩어리로 물에 들어가. 그럼 입자를 몇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보는 거고요. 2번에서 C2H5OH. 자, 에틸알코올이네요. 이 에틸알코올 자체도 이온화된다. 저 OH가 있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자체는 이온화가 되지 않아. 이게 OH-가 나오려면 이 OH가 이 안에랑 금속과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OH가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결합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죠. 얘도 입자는 하나꼴입니다. 세 번째로는 NaCl이네요. 자, NaCl은 입자가 양이온, 음이온 두 개로 떨어지죠. 두 개로 떨어지니까 얘네들보다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의 효과가 2배 더 있어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염화칼슘, 역시 이온결합 물질인데 얘는 입자가 3개가 나오네, 그죠? 칼슘 하나랑 염화이온 2개, 총 입자가 3개가 나오니까 얘네들보다는 3배, 얘네들보다는 3배가 더 효과가 커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으면 얼음이나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변화가 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가장 많이 낮아지는 물질은 염화칼슘이다 라는 거, 입자수 3개가 이온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뿌리는 게 염화칼슘이죠. 어느 점 낮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 50리터의 탱크에 일정한 질소 기체를 채웠더니 20기압이었대요. 이 탱크에 다른 탱크를 연결하여서 봤더니 2기압이 되었대요. 그럼 이 탱크의 부피는 얼마냐? 자, 이런 거는 부분합의 법칙이네요. 부분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전체의 압력과 전체의 부피는 각각의 압력과 부피를 다 더한 값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돌톤의 부분합의 법칙, 일반적 공식이야.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지금 이 문제에서 자, 여기 부피가 얼마짜리냐면은 50리터짜리 탱크가 있었고 여기를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라는 기체가 압력이 얼마냐면 압력이 20기압이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20기압. 근데 이 50리터짜리 탱크를 다른 탱크랑 뭐 했다고요? 연결했어요. 다른 탱크랑 연결했는데 그럼 이 탱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겠죠? 그냥 탱크만 연결한 거야. 이때 부피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고 이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질소를 연결해서 봤더니 다른 탱크와 연결했더니 전체 압력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연결해서 전체 압력이 얼마가 나왔니? 보니까 2기압이 됐대요. 2기압. 그럼 결국은요. 각자의 압력 부피 합은 전체의 압력 부피랑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 집어넣어 보면 전체 압력, 자,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2 곱하기 전체 부피는 얼마니? 전체 부피는 50 더하기 뭐죠? V가 되겠네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이거는 각각의 압력 부피가 같아야 돼.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진공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 답이 계산되죠. 그럼 처음에는 20 곱하기 얼마? 50만큼의 질소가 부분적으로 압력과 부피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0이 들어있겠네요. 그죠? 맞니? 자, 이 값과 이 값이 결국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2호 얼마야? 250, 100이죠? 100 더하기 2V지요? 맞니? 그럼 이거는 얼마니? 1000인가요? 맞죠? 그럼 넘어지니까 900이네요. 자, 약분하면 V는 얼마니? 450 리터인가요? 리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따라서 4번입니다. 자, 돌톤의 부분합 법칙 좀 기억하고 이거는 보일의 법칙의 의미고 이게 이렇게 쓰인 의의는 얘 몰수하고 얘 몰수합은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은 결국 공식 하나죠. PV는 뭐죠? nRT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T 일정한 상태죠. 같은 상황이니까 R 일정하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는 뭐랑 비례한다? 몰수랑 비례한다. 그럼 좋은 뭘 섞어봤자 이만큼 20 곱하기 50이 20 곱하기 50만큼 20 곱하기 50 맞죠? 맞죠? 20 곱하기 50만큼의 입자수가 결국 열어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죠. 맞니? 뭐 아니면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이런 거죠. 처음의 압력과 처음의 부피는 나중의 압력과 나중의 부피랑 뭐하다? 같다라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압력 부피 얼마였니? 저거 20 곱하기 얼마? 50은 나중에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얼마야? 이건 없고요. 그죠? 나중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전체 부피 50, 압력 모르고 압력은 안 해요. 압력 2기압이고 50 더하기 V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의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알겠어? 어떻게 부분합의 법칙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보일의 법칙으로 온도가 일정하니까 처음과 나중에 이 공식은 일정하다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풀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일의 법칙, 부분합의 법칙 이렇게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간단한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긴 어렵겠지만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들어가 보죠. 자, 3번에는 100도씨 1기압에서 10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일산화탄소에 충분한 양의 산화질소를 다음과 같이 반응시켜 질소 기체를 얻었다. 화학식이요. ECO 그 다음에 ENO 반응시키니까 ECO2 그 다음에 N2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이게 100도씨 1기압에서
얼마? 10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지금 상황은 100도씨 몇 기압? 1기압에서 10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 10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 중에서 이런 반응을 시켜서 질소기체를 얻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질소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는 생성된 질소를 10리터 그릇에 넣고 온도를 473도씨 올렸을 때 나타내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생성된 질소를 몇 리터? 10리터 그릇에 넣고 자, 이 질소가 생성되었다면 이거를 10리터 그릇에 넣고 온도를 100도씨에서 473도로 올렸을 때 나타내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지금 일산화탄소에서 충분한 양의 산화질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질소기체를 얻었는데 그 질소를 10리터 그릇에 넣고 온도를 473으로 올렸을 때 나타내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일단은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가 변하죠. 그렇지? 온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압력도 바뀌어지겠지. 그죠? 압력도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변해? 부피에 대한 변화는 지금 10리터 동일하게 해놨네요. 그죠? 맞니? 10리터 동일한 형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 자체가 4개짜리가 지금 현재 반응을 충분히 일산화탄소에 충분한 양의 산화질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만든 형태네. 그죠? 맞니? 그럼 결국은요. 얘네들 일산화탄소의 산화질소를 가지고 산화질소 1기압에서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형태니까 결국은 이 질소를 충분히 그냥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10리터에 들어있는 일정한 상황에서 얘네들을 반응시켜서 질소를 10리터에서 발생하는 질소를 일정하게 집어넣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온도가 지금 몇 도씨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이 질소를 473도씨로 바꿔주고, 그죠? 473도씨로 바꿔주고 압력을 물어보는 거고, 자, 부피는 얼마니? 10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부피는 일정하게 10리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온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압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피가 일정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는 걸 보면 P분의 nRT라는 걸 보면 뭐 R은 일정한 상수값이라고 하고 자, 몰수라는 것은 T분의 뭐죠? P 곱하기 뭐니?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이 T는 절대 온도고 P는 압력이고 부피 해당하는 부피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서 알려준 건 온도, 압력, 부피 이런 상태지? 맞니? 이런 상태에서 질소 그냥 집어넣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양에서 그대로 질소를 집어넣었을 때 온도만 올려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100도씨라는 건 절대 온도로 고치면 얼마야? 100도씨를 절대 온도로 고치면 얼마죠? 100도씨 절대 273에서 373도씨 되겠네. 그지? 373도씨. 그럼 473을 절대 온도로 고치면 얼마니? 이건 273을 더하면 되잖아. 그죠? 273 더하면 얼마냐? 746도씨 되겠네요. 그죠? 746도씨. 자, 100도씨에서 746도씨 몇 배야? 2배인가요? 그 절대 온도로 몇 배 증가시킨 거죠? 압력, 온도가 절대 온도로 2배 증가했네요. 그죠? 아니, 절대 온도로 온도를 2배 증가시켰어. 그런데 부피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일정한 상태죠. 맞니? 그리고 여기서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는 지금 현재 이 CO2 2몰이 들어가 있는 부피를 완전 연소시키면 완전 일산화질소랑 반응시키면 질소가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맞니? 얘는 입자수 2개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질소만 뽑은 거잖아. 그지? 일산화탄소를 전부 다 일정량을 전부 다 반응시켰죠. 그죠? 일정량이 들어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를 전부 반응시켰을 때 얘는 질소는 얼마 나와? 하나 나오지. 몇 대 몇의 입자수의 변화가 생기죠? 2대 1의 입자수의 변화가 생기죠.
2대 1의 입자수의 변화가 생겨.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입자수가 몇 배 있는 거죠? 2배 있다 하면, 일산화탄소 2배 있다면 여기서 반응 다 끝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로 바뀌지. 맞니? 그럼 요거 일정한 상태고, 그죠? 부피 일정한 상태고, 온도 2배 증가했지. 맞냐? 온도 2배 증가했는데 입자수가 반으로 뭐 했지? 줄었네. 온도가 2배 증가하고 온도가 2배 증가하는데 입자수가 반으로 줄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PV 값은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맞냐? 그럼 결국 여기도 이 압력도 얼마가 나와야 돼? 1기압이 나와야 된다. PV가 똑같아야 돼. 무척 어렵다. 에? 알았어? 근데 무척 어려운데 한번 이 정도는 생각을 좀 해주고 한번 접근을 난이도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조건상은요. 처음에 이만큼의 10리터에 이만큼 있었는데 얘를 다 반응시키고 남는 질소를 뽑아다가 온도를 이만큼 올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2배 올라가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2배 증가해야 돼. 근데 몰수가 일정할 때 2배 증가해야 되는데 이쪽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 몰수는 절반으로 어떻죠? 줄었단 말이야. 줄었는데 2배로 증가하니까 처음 상태랑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PV는 NRT를 조금 좀 펼쳐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문제를 낸 건데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야. 그죠? 근데 여튼 지금은 모의고사 연습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하나씩 좀 신경을 써주자라는 얘기죠. 알겠죠? PV는 NRT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1기압이 되는 거고요. 4번 보죠. 4번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기체 상수 한번 연습해 보는 거거든요. 자, PV는 뭐였죠? nRT였잖아. 지금 뭘 구하란 얘기지? R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R이라는 상수값의 표현 한번 연습해 보는 건데 그럼 R은 N 곱하기 뭐분의? N 곱하기 T분의 P 곱하기 V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단위를 그냥 써주면은 이게 상수값이 되고요. 일단 기체 상수는 0. 얼마라는 거야? 082라는 값은 정해져 있고 273도 뭐 1몰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값들이니까요. 자, 그럼 거기에서 압력 단위는 ATM 대기압의 압력 단위 쓰고요. 부피는 요거 리터 단위 썼고요. 그죠? 퍼. 그다음에 요건 뭐야? 몰수잖아요. 몰은 그냥 몰. 그다음에 요거는 절대 온도죠. K.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단위를 골라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4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열의 단위 뭐야? 비열의 단위? 비열의 단위 그러면요. Q는 시멘트 기억을 하시고요. 그죠? 열량 계산하는 방법이죠. C가 뭐죠? 비열, 질량, 온도 변화입니다. 알았니? 그럼 이 비열 구하자. 그럼 비열은 모든 화학단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비열은 어떻게 씁니까? M 곱하기 T분의 Q예요. 근데 Q라는 것은 열량이죠. 열량 단위는 뭐 기본 칼로리예요. 칼로리 퍼. 요거는 g이겠네요. 질량 단위. 그다음에 요거는 섭씨 온도죠. 도씨.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요것도 비열이죠. 보통 물의 비열은 1입니다. 근데 1칼로리의 일당량은 열에 대한 일당량은 4.2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1칼로리로 4.2줄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물의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램 도씨라고 얘기를 했다면 알겠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니 없니? 있다는 거죠. 단위를 바꿀 줄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로 바뀌어지겠어? 4.2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죠. 이것도 물의 비열이고 이것도 물의 비열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온도 변화가 잘 돼야 안 돼. 비열이라는 것은요. 1g의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드는 열량이 비열이에요. 그럼 1g 물질을 1도 올리는데 열량이 겁나 많이 들어. 그럼 무슨 말이죠?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프라이팬 손잡이는 비열 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작은 걸로 만들어야 돼요? 큰 거죠. 그치? 작은 걸로 만들면 안 되잖아. 프라이팬은 똑같아지니까. 그죠? 오케이? 뭐 그런 건 비열 차이입니다. 또 참고로 요거 나왔어. 연용량은 뭐야, 여러분? 연용량. Q는 시멘트. 항상 Q는 시멘트라는 거 잠깐 한번 확인 더 해보자고요. 자, Q는 시멘트에서 C 곱하기 M. 비열과 질량 곱한 게 열용량이야. 비열과 질량 곱한 걸 열용량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을 담는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용량, C 곱하기 M은 열용량. 알겠니? 열용량. 그럼 열용량이 크다, 열용량이 작다. 비열하고 동일하게 작용해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되지 않았죠. 열용량도 마찬가지예요. 열용량이라는 값이 크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잘 돼야 안 돼. 온도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열용량이 작다. 그러면 온도 변화는 잘 일어나. 그럼 비열과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열과 열용량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완전 다른 거고요. 비열은 이 C라고 하는 게 비열이에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아하, 모든 물질이 비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열에다 질량을 곱한 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알겠니?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열용량은. 무슨 소리냐면 열용량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몰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비열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죠. 같은 물질. 자, 물이 1리터가 있고 물이요 100리터가 있어요. 자, 물 1리터, 100리터가 있는데 내가 가열했습니다. 물입니다. 자, 어느 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하면? 어느 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니? 같은 시간 동안 10분 동안 가열해서 온도 변화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크지 않을까? 얘는 얼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자, 비열 어느 게 커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비열 어느 게 커요? 같죠. 비열은 같은 물이니까 비열은 같은 거야. 근데 왜 온도 변화가 달라요? 열용량 때문이야. 얘가 열용량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러니까 질량 큰 게 열용량이 큰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자, 뭐 이런 거, 뭐 비열, 뭐 이런 거 잠깐 참고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럼 4번에는 1번이 되네요. 자, 5번 가보죠. 자, 5번 몇 가지 액체 온도에 따른 증기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 골라라. 자, 증기압에 따른 그래프 변화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정리 꼭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일단은 여러분 증발이 잘 된다. 액체에서 증발이 잘 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간다. 증발이 잘 된다라는 말은요. 분자 간의 인력이 뭐 하다는 얘기일까요? 그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될까? 증발이라는 건 액체부터 기체가 되는 거니까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이 커요, 작아요? 증발이 잘 된다는 것은 잘 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분자 힘이 약해야 돼요. 약하죠? 맞니? 그럼 휘발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증발이 잘 되는 거, 휘발성, 날아가는 성질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휘발성. 자, 증발이 잘 된다면은 기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증발이 잘 된다면 기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화가 증발 아닌가요? 액체에서 기체로, 그죠? 잘 된다면 기화가 잘 됩니다. 증발이 잘 된다면 액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액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이 잘 된다면 기화열이 큽니까, 작습니까? 기화시키는 열이 큽니까, 작습니까? 기화가 잘 된대요. 그럼 좀만 줘도 튀어나가겠죠? 기화열이 작아요. 자, 증발이 잘 된다면 끓는 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증발이 잘 된다면 끓는 점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가열했는데 먼저 끓었잖아요. 끓는 점은 낮습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면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증기압은 큽니까, 작습니까? 증발이 잘 된데 증기압이 커요, 작아요? 증기압이 커요, 작아요? 증발이 잘 되는데 증기압이 뭐죠? 증발된 기체가 벽을 치는 압력이에요. 그럼 증발이 잘 된다면 치는 압력도 어때? 커지겠지, 그지? 훨씬 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증기압도 증가합니다. 자, 이런 관계는 한번 그냥 정리해 두세요. 액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돼요. 자, 5번 문제가 뭐냐? 5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뭐 간단한 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증기 압력, 수증기압, 증기압, 압력이죠. 자, 여기는 온도입니다. 여기 압력과 온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상평형 그래프죠.
압력과 온도가 있다면 상평형 그래프입니다. 맞니? 그리고 상평형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세 가지 상을 나타내는 거. 압력과 온도. 그치? 자, 여기 지점이 무슨 지점이야? 이거 삼중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어떤 상태들이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상태야?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기는 기체. 자, 세 가지 상태를 하나로 그리는 게 상평형 그래프야. 알겠어? 그리고 이런 곡선을 이름을 뭐라 그래? 융해곡선이라 그래. 융해곡선이야. 고체, 액체 되는 거, 액체, 고체 되는 음고곡선 같은데 그냥 융해곡선. 요건 뭐지? 고체에서 기체로 되네. 승화곡선. 요건 뭐니? 요거는요, 증기압 곡선이라 그래. 증기압 곡선. 액체가 기체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요 부분이 그 5번에 있는 그림은 압력과 온도의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상평형 그래프에서 그럼 결국 이쪽이 뭐냐? 액체고 이 선 바깥쪽이 뭐니? 기체야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상평형 부분의 요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또 기억하시나요? 이게 기울기가 음인 경우는 물이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산화탄소 같은 대부분의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건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튼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증기압 곡선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기압 1기압에서 1기압에서 여기가 지금 상평형이 일어나는 온도겠지요? 여기가 T1, T2라고 하자. 얘가 A기체, B기체라고 한다면 A물질이라고 한다면 얘 상평형이 일어나는 이 온도를 바로 무슨 온도라 그러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개 공존하니까. 그럼 이 중에 A, B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아요? A, B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은 거니? B가 높죠. 자, 증발 누가 더 잘 돼요? A가 더 잘 되지. 끓는 점이 낮을수록 증발 잘 되지. 그죠? 둘 중에 휘발성 어느 게 커요? A가 큰 거죠. 기화열 누가 커요? 기화되는데 필요한 열, 증발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큰 거죠. 맞아. 이 관계가 요 안에 쭉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이걸 보고 같이 이어서 문제를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자. 자, 5번에 뭐 디에틸 에테르, 에틸알코올, 물, 아세트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같은 압력에서 끓는 점 누가 제일 큽니까? 같은 압력에서 끓는 점 누가 제일 커요? 자, 이렇게 쭉 있는 건데요. 연결해서 요 놈이죠. 뭐 상태 변화 제일 큰 거, 아세트산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증발 누가 더 제일 잘 돼요? 증발은 디에틸 에테르가 제일 잘 되는 거야. 그럼 디에틸 에테르는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4개 중에 증기압이 가장 크고 분자간 인력이 가장 작고 휘발성이 크고 기화 잘 되고 액화 잘 안 되고 기화열 작고 끓는 점 작은 거야 라는 거죠. 자, 잘못된 거 1번 액체의 온도를 높이면 증기 압력은 커진다. 맞죠? 여러분, 증기 압력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 높으면 증기 압력 커집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나요? 온도 올라갈수록 증기압 점점 커지고 있어요. 2번 가장 휘발성이 큰 액체는 아세트산이다. 아니네. 휘발성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휘발성이 크다. 자, 여기 있네요. 휘발성이 크다. 증발이 잘 된다. 증발이 잘 된다는 건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끓는 점이 제일 높지요? 요거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알았니? 나머지는 전부 맞는 말이고. 자, 6번 들어가 봅니다. 6번에서 요거 보기를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문제 보면서 요거 할게요.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6번은 0도씨 1기압에 산소가 물 1리터에 녹을 수 있는 질량이 0.07g이며 부피는 49ml이다. 만약에 산소의 압력을 2배 증가한다면 녹을 수 있는 질량과 부피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6번은 기체 용해도에 관련된 문제죠. 기체 용해도입니다. 자, 기체 용해도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면 온도가 뭐 할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려면 기체가 많이 녹으려면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잘 녹아요. 기억하시고 고체 용해도는 압력과 상관이 없었지만 기체 용해도는 압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압력이 뭐하면 커지면, 그지? 압력이 커지면 기체 용해도도 커지지. 맞나? 자, 이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그래? 헨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헬레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압력이 증가하면 용해도의 질량도 용해도도 어떻게 되니? 정비례하지. 압력이 2배 되면 용해되는 질량도 몇 배? 2배. 이게 헨리의 법칙이야. 그런데 헨리의 법칙에서 일정한 값이 있었어요. 용해되는 기체의 부피는 항상 똑같습니다. 압력을 많이 주든 압력을 적게 주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 알았어? 근데 여기서 보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면 처음에 1리터에 1기압에서 0.07g의 산소가 녹았죠. 0.07g의 산소가 녹았죠. 그죠? 1기압에서. 근데 이 압력을 몇 기압으로 바꾼 거니? 2기압으로 바꿨잖아. 그럼 녹는 양은 얼마가 되지? 0.14g이 되겠지. 녹는 건 압력에 비례합니다. 기체니까. 근데 여기서 용해되는 놈의 부피가 49ml지. 그럼 여기서도 얼마 나와야 돼? 49ml여야 돼. 2배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오타 났어. 3번엔 24.5를 지우고 49로 고쳐주세요. 24.5를 지우고 보기 3번에 24.5라고 나왔는데 요거를 49ml로 고쳐주세요. 그럼 답은 나오겠죠? 알겠니? 용해되는 질량은 2배고 그 다음에 부피는 49예요. 요거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 났네요. 됐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됐지? 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 자, 헨리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7번. 다음 표는 물 100g의 포도당의 질량을 달리해서 녹인 후 어느 점. 자, 어느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묽은 용해. 어느 점 물 100g의 포도당의 질량을 달리해서 어느 점을 측정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점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점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면은 m 곱하기 k 요거지, 그지? 요거 한번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어느 점은 이제 포도당을 9g 했대요. 포도당 하나 볼까? 포도당 몇 g? 포도당 18g 먼저 볼까요? 18g. 18g 정도 넣었어요 라고 한번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포도당 몇 g? 18g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18g의 온도 변화가 몇 도 나왔니? 마이너스 1. 얼마 나왔어? 86 나왔죠. 맞니? 0도보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모르는 상태지. 요 K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인데요. 이건 몰랄 농도예요. 자, 몰랄 농도는 정의가 뭐죠? 용매 1kg예요. 근데 지금 물이 몇 킬로 있죠? 100g 있네요. 그럼 물 몇 g이? 0.1kg이지. 맞죠? 0.1kg 중에 포도당의 몰수지. 분자량이 얼마니? 180분의 얼마 올라가니? 18g이 녹인 거지. 이게 몰수 아니야. 그죠? 그럼 요 자체가 몰랄 농도 곱하기 K라는 값이겠지. 맞네. 그럼 K라는 값, 요거는 0.1이고요. 여기도 얼마죠? 0.1이네요. 없어지네요. 아하, 그래서 K라는 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1.86 찾아낸 겁니다. 어느 점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낸 거죠. 맞죠? 물이라면은 이 값은 항상 다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K를 지금 찾았고요. 자, 물 50g에 문제는 물 50g이야. 물 50g에 비전해질 물질 X가 있네요. X의 분자량은 60이래요. 분자량은 60. 몇 g을 녹였다? 3g을 녹였다. 자, 60을 3g 녹인 거잖아. 그럼 몇 몰 녹인 거니? 60분의 얼마야? 3이 들어간 거죠. 이게 몰수예요. 아, 그럼 다 똑같이 하네요. 어느 점 물어봤죠? 델타 T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근데 K 값이 얼마인지 정했죠? 마이너스 1.86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식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는 몰랄 농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몰랄 농도. 물 몇 g에? 50g이네요. 그럼 1000분의 50kg로 바꿔야 되고, 몰랄 농도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60분의 얼마? 3 이렇게 바꿔야 되겠니? 맞니? 이렇게 바꿔야 되네. 자, 그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니? 요거 20분의 1이고 요것도 20분의 1인가요? 맞죠? 약분 되네요. 1이군요. 요거군요. 떨어지는 온도 변화는 마이너스 1.86이야. 됐죠? 한번 이 지금 끓는 점 오름 이런 거, 어는 점 내림 이런 거 전부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요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아, 8번은 죄송합니다. 보기가 없네요.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8번은 보너스 점수 기분 좋게 하나 맞춰버려. 분명히 봐도 다 맞을 건 확실하니까 뭐 굳이 풀 필요 없는 거야. 자, 9번 넘어가 볼게요. 9번. 다음 중 10% 황산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거. 자, 이것도 농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의고사기 때문에 하나하나 농도를 각각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10%의 뭐지? 황산 수용액입니다. 맞지? 수용액은 AQ죠. 아하. 그럼 얘들아, 황산 이게 용액이잖니? 그죠? 퍼센트 농도잖니? 그럼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기억하시나? 기억하셔야 돼.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뭘까요?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요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알았니? 용액 기준이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녹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용액의 질량 안 나왔잖아. 그럼 어쨌든 100g 이렇게 퍼와서 질량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럼 용액 100g 중에 10% 농도래요. 그럼 100g 중에 10%. 이 공식을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얼마? 100. 요것이 10%야 라는 얘기네요. 맞니? 그런데 지금 내가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g으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100분의 용질의 질량 얼마니? 계산하면 몇 그램? 10g. 아, 그럼 황산은 지금 몇 그램 있다는 거니? 황산의 순수한 용질의 질량은 10g이 녹아 있어 라는 얘기지. 맞니? 10%라는 것은 100g 중에 10%, 10g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몰랄 농도 구하는 거예요. 자, 몰랄 농도. 자, 황산이 10g이면 전체 용액을 100으로 받지 않니? 그럼 용매인 물은 몇 그램 있니? 90g 있어. 아, 이게 물이잖아요. 그럼 몰랄 농도라는 것은 물의 1kg 질량이죠.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물의 질량은 지금 90g이잖아. 그럼 요거는 1000분의 얼마? 90. 그죠? 킬로로 바꿔야 되고 질량은 황산의 분자량 얼마야? 나와 있나요? 98이네요. 98분의 얼마? 10.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맞는 식을 고르시면 되는 거지. 한번 공식 몰랄 농도 연습해 본 거야. 알았니? 자, 그 이 파트에서 지금 제가 일부러 몰랄 농도 이쪽에 문제를 한 3문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에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도 좀 많은 애들이 이 부분에 문제 나왔을 때 조금 나오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았죠? 몰랄 농도와 오름상수 구하는 거, 요 간단한 거 정도 알면은 얼마나 문제에 우리가 나오는 요 기출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로 한번 봐보죠. 10번. 자, 다음 아래 그래프에서 자, 용해도 문제도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의 핵심은 지금 농도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곡선상에서 10번입니다. 10번. 10번의 곡선상에서 용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가 60이에요. 60일 때 이 값이 얼마니? 110. 그 다음에 여기가 80입니다. 80일 때 여기가 170 이렇게 나왔고요. A는 바로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지점이 A 이렇게 됐죠. 자, 설명해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죠. 자, 60도씨에서 포화 용액 100g 속에는 60g의 질산칼륨이 녹아있냐 물어봤어. 자, 60도씨죠. 그죠? 포화 용액이에요. 포화 용액 100g이라는 건 포화라는 것은 꽉 녹은 거죠? 그럼 6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60도씨에서 용해도. 용해도도 요 문제 풀면서 다 정리해버려. 60도씨에서 이 A라고 이 질산칼륨이죠? 요 물질의 용해도. 자, 용해도의 정의는 뭐였죠? 용해도의 정의. 용해도는 용매 몇 g에? 용매 100g에 최대한 포화로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이게 용해도지. 용매 100g에 아까는 용액이었지만 용해도는 용매 100g에 꽉 녹는 용질의 그람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60도씨에서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110이죠. 이 말은 용매 몇 g에? 100g에 용질이 질산칼륨이 몇 g 녹아있다? 110 녹아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포화 용액을 계산할 수 있네요. 포화 용액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10g이 포화 용액이에요. 포화된 용액입니다. 맞니?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기억을 보자. 자, 60도씨 포화 용액 100g 속에 60g의 질산칼륨이 녹아있냐 물어봤어요. 지금 100g 중에 110이 녹았죠. 맞니? 그럼 얘들아, 물 50g 중에는 용질은 몇 g 녹아있겠니? 물 50g 중에 용질은 몇 g 녹아있겠니? 이거 절반 녹아있겠지. 50 얼마? 5g 녹을 거야.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포화 용량이 얼마니? 105지. 맞나요? 맞나요? 105. 자, 105. 근데 지금 여기는 포화 용량이 100이지. 근데 105 포화 용량이 105가 돼야 되는데 55밖에 못 녹는데 여기서 어떻게 60이 녹을 수 있어. 그지? 알겠어? 포화 용량이 100보다 조금 크더라도 55밖에 못 녹잖아. 근데 더 이상 녹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겠니? 물이 더 많아진다면 이건 더 많아지겠지. 그럼 100보다 더 커진단 말이야. 이 전체 포화 용량이 55 녹는 게 105g인데 문제는 100g에 요 105g에 55g의 질산칼륨이 녹았는데 여기는 60g이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말도 안 되지, 그지? 105에도 55가 녹는데 100g 이거 더 줄였는데 더 많이 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A 용액에 A점이죠. A점에 있는 용액 210g에 질산칼륨 60g을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된다. 자, A는 지금 80도씨죠. 맞나? 80도씨에 용액 210g이야. 80도씨 210g에 질산칼륨 얼마? 60g을 넣으면 포화가 된다. 되겠지? 그 사이에 얼마 차이가 나니? 60 차이 나잖아. 이걸 포화시키려면 60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지금 결국은 이게 210이라는 얘기는요. 물 100에 110이 녹아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포화가 아니죠. 여기서가 포화한 거죠. 그럼 포화를 만들려면 이만큼 더 넣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 80도씨 포화용액 135g의 온도를 60도씨로 냉각시키면 30g이 석출된다. 자, 80도씨 포화용액이죠. 요거지요, 그죠? 이게 30도씨에서 어디냐? 아니죠. 80도씨는 170이래요. 다시 80도씨 한번 보자. 80도씨는 용매 몇 g에? 100g의 용질이 얼마 녹았다는 거죠? 용질이 170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럼 요거 포화 용량은 모두 얼마야? 포화 용액량은 얼마입니까? 270이 되겠네요. 자, 270g 중에 용질이 몇 g 녹아 있는 거니? 170g이 녹아 있는 거죠. 맞니? 근데 포화 용액량이 지금 그 문제에서는 130 얼마래요? 5g이라 그랬죠? 135면 절반인가요? 그럼 얘도 녹아 있는 양은 얼마가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되겠니? 맞아? 그럼 요거의 절반은 얼마야? 170의 절반은 85인가요? 맞죠? 85g. 자, 135g 중에는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 있는 거니? 85g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몇 도로? 60도로 냉각시킨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원래 상태에서 냉각되면 몇 g이 석출돼요? 60g이 석출되지요. 맞아? 60g이 석출되자. 얘가 일로 가니까 냉각시키면 이만큼 석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절반을 녹였대잖아. 이거의 절반을 녹인 거지, 그지? 이 값은 이 135라는 건 이 값의 절반이지? 그럼 절반이면 60이 석출되지 않고 얼마가 석출되겠어? 반이 석출되겠죠. 30이 석출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니?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해도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살펴본 거네요. 일단 10번까지 정리를 하고 좀 쉬어서 또 11번부터 이후 이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